와.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JM 메디컬 레시피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 비만과 체성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도 뭐 엄청 추워졌었지만 이제 따뜻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결국은 비만에 대한 걱정이 많고, 또 연말 연초에 건강검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체성분 분석을 보고서 살 빼라 병원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체중을 보는 게 아니라 체지방과 근육량, 체수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2, 30분 안에 빨리 끝낼 테니까 끝까지 이제 영상이 아니고 라이브 헷갈려. 라이브에 좀 이렇게 유지해서 계속 끝까지 좀 보고 계시다가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 비만이 뭐예요? 비만이 뭐야? 도훈이 비만이야? 인바디 한번 와, 도훈이. 비만 의심으로. 의심으로. 네. 수연이는 아니죠? 수연이는 뭐예요? 과체중. 난 마른 비만. 난 마른 비만. 아이고, 우리 뭐 다 술을 먹다 보니 이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체지방을 더 늘지 않게 관리를 잘 하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BMI를 가지고 이제 비만도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적은데도 비만으로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부터는 많은 의사들이 체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체성분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체성분의 정의는 이제 체지방량, 근육량을 잘 봐야 하는데, 자, 우리 직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정신 하나 없네요, 지금.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내 시간 바꿔야겠어. 퇴근 시간으로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5시 지금 이씨 시간 잘못 잡았어. 자, 그래서 체성분의 정의, 그리고 체수분, 단백질, 뼈, 무기질의 역할, 그리고 단순히 체중보다 체성분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팔이 있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 짧은 거. 다리가 있어요. 진저브레드맨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체성분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좀 뚱뚱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상이다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뚱뚱한 사람으로 봅시다. 이 사람은 비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체성분. 그러면 붙을 거면 다 붙게 해주지 왜 얘는. 자, 체지방량이 뭐 예를 들어 여자라고 치면은 한 28%. 이거는 다리에 지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28%에서 30%. 여성의 경우. 그 남성의 경우에는 22%에서 25%. 그죠? 요렇게가 이제 체지방의 정상 레벨이에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근육, 수분, 뭐 근골격,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질, 그러니까 제성분이라고 하죠. 제지방량.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지방량, 지방을 제한 양이 항상 그 체지방량보다 당연히 많지만 이 정도의 비율 이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이제 얘는 줄이고 얘는 높이는 방법. 근데 또 여기 안에서도 수분도 너무 늘면 부종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부종의 비율은 줄이고 근육의 비율은 높이고 이게 이제 체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체중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60kg다 하면 나는 원장님 나는 이번 달 올해 25년에 55kg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무식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40대 이후에 이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성분의 비율이 전혀 맞아지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존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고 끝났을 때 지방량을 더 늘려서 나중에는 다이어트가 끝나서 체중은 55kg인데 체지방의 비율은 높고 근육은 없는 그런 아주 건강에는 훨씬 더 악화된 뭐 예를 들면 마른 비만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기 김복동 선생님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식을 깨야 돼요. 이제 어쨌든 체중을 관리하고 체지방과 이런 체성분 관리를 하는 거에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건강. 빙고! 뭐다? 건강. 그렇죠. 안티에이징, 노화죠. 노화를 예방하는 건데 건강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이런 식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 체중을 만든다 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뺐어요, 살은. 근데 우리 영원히 안 먹고 운동해요? 안 되죠? 중간에 멈추죠? 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만 할 거야 해서 멈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머릿속으로 엄청 복잡한 네트워크예요. 우리 병원 그 시스템처럼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이렇게 영상들에서도 앞에서 많이 설명했지만 단순히 지방이 쌓이는 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생존에 왜 이렇게 불리하게 행동하지? 안 먹고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에너지 비율을 늘려요. 체지방. 왜냐면 굶었으니까. 굶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30% 이상으로 늘려놔요. 이 사람 또 굶겠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은 소실시켜요. 왜? 움직이면 사람이 오랫동안 생존하려면 근육이 많으면 움직임을 많이 하면 어쨌든 생존에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제 생존에 유리하게 근육량을 줄이고 쓸데없는 부종을 늘려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왜 곤충들도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막 물 막 찐득찐득 나와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나이 들고 하면은 말랐는데 근육량 적고 붓긴 다리는 팅팅 붓고 체지방 배에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노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체중을 만약에 예를 들어 살을 뺀다면 이거 55kg 이거래. 이 사람이 55kg고 이 사람 55kg면 이 둘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과 암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또 모르고 또 먹어서 살이 60kg가 됐어요. 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때는 이게 이렇게 늘어났겠죠, 체지방이. 다시 인바디를 했어. 망했어. 큰일 났어. 그리고 또 다시 같은 방법을 쓰죠. 그러면 지방은 더 늘어나요. 근데 너무 슬픈 얘기는 뭐냐면 체지방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30% 정도 되잖아요? 체지방은 이렇게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찌는 거예요, 체지방이. 그러니까 이제 고도 비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코끼리처럼 왜 미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찌지 하는 게 이 30%를 넘어서부터 어떤 원인으로 체지방이 느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꾸 다이어트를 반복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 저장고인 백색 지방만 무작정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체성분을 분석하는 다이어트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체지방을 줄이는 거고, 체지방 안에도 뭐 내장 지방을 빼는 거예요, 피하 지방을 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건강, 그러니까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뭐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내가 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체지방의 비율을 낮추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평생 관리를 해야 돼요. 뭘 그렇게 전문적으로 내가 내장 지방만 빼보겠다고, 내가 뭘 그렇게 전문적으로 복부만 빼보겠다고, 그런 얘기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20년, 30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것들은 이제 주치의가 보면서 1년에 한 번 검진을 했더니 내장 지방이 좀 더 는 것 같고, 중성 지방이 오르는 거 보니 콜레스테롤이 좀 더 오르는 것 같고, 그러면 식단을 좀 하는 거지. 나는 오늘부터 내장 지방을 뺄 거야. 뭐, 나는 피하 지방이 문제야. 이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 장기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체지방을 감량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일단은 꾸준히 매일매일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성분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비율인지 보는 거예요. 몇 번에 한 번씩 인바디 찍어요? 이거 봐! 이거 이런. 지금 수연이도 옛날 사람이라 이제 찍어야 돼. 20대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 아까 전에 뭐 하더라. 야, 옛날 사람 티났는데? 뭐였지? 아까? 뭐 말하니까 바로 티났어. 막 새우깡 이런 거 하면 잘 티니까. 근데 이제 체지방과 체성분을 분석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20대, 30대까지 나는 살이 안 쪘어요. 안 먹으면 그냥 살도 잘 빠지고 그냥 칼로리 다이어트만 해도 됐어요. 근데 왜 나는 30대 중반부터는 안 되나요? 똑같이 안 먹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이때 엔진은 뭐 예를 들어 벤츠의 엔진이라면 이때 엔진은 이제 소나타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뭐 당연히 티코 이거 옛날 사람 티코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레이. 레이인 거죠. 저기 그 답글도 제가 이거 설명하고 바로 답변 드릴게요. 레이가 되고 50대, 60대 되면 이제 인력거가 되고 7, 80대가 되면 이제 없어 걷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기동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야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운동하고 안 먹으면 돼. 우리 도은이처럼 저렇게 건강한 남성 근육량 많고 호르몬 균형 잘 잡혀 있고 엔진 이만큼 크고 이러면 뭐 좀 살 빼겠다 하면은 좀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지고 웬만해서 요요가 안 오죠. 근데 이제 30대 후반부터는 엔진의 효율이 주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이거를 산화 스트레스라 그러죠. 오래된 자동차 이제 연기 나잖아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생기고, 그 다음 두 번째 호르몬 균형 이제 점점 떨어지죠. 호르몬이 뭐 하는 거예요? 지방을 분해하는 환경을 만드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하잖아요. 호르몬은 종류들이 많지만 이쪽은 이게 그 어려운 말로 그 의학 용어로는 카타볼릭이라고 하는데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고 아나볼릭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호르몬들이 이렇게 계열이 있거든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분해를 하려는 호르몬들의 비율보다 저장하려는 그 호르몬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도 이제는 지방으로 자꾸만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40대 레이에 있는데 호르몬은 더 안 좋아. 심지어 이제 성호르몬까지 균형을 안 맞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먹는 족족 지방인 거예요. 안 먹는데 물만 먹어도 체지방이 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운동만 하고 안 먹으면 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 죽나 보다 하면서 이제 미친 듯이 저장을 하고 쌓겠죠.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바꾸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체성분의 분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저기 지금 실시간 라이브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답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안녕하세요. 김복동 선생님. 제가 갑상선이 약한 40대 초반입니다. 예전보다 피곤하고 뱃살 관리가 어려운 게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갑상선 항진인지 저하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가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살이 찌고 푸석푸석해지고 변비가 있고 머리카락이 막 되게 좀 잘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호르몬 차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체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갑상선, 그다음에 성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호르몬. 요렇게죠? 응.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일단 균형이 안 맞으면 이거는 질병이에요. 질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이전의 단계가 아니라 질병이니까 이거는 약을 쓰지 않으면 대사가 좋아지지 않아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그러니까 약간 엔진오일 같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엔진오일이라기보다는 바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일단 뭐 다 좋아도 방법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그런 호르몬이죠. 그다음에 성호르몬은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두 가지가 떨어지면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증가한다. 특히 여성 호르몬은 근육량이 감소와 동시에 골감소증도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반드시 골밀도도 체크업하고 근육량도 체크업하고, 그래서 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기 전에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항상 복리처럼 여자분들은 40대 이후부터는 근육 운동, 이렇게 스쿼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쿼트 하는 거, 그리고 플랭크 이런 거 좀 하는 게 좋고. 저는 되게 열심히 하죠. 그리고 식습관도 이때부터는 이제 바꿔야 돼요. 내가 아예 그냥 칼로리 줄여 한 3일 안 먹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질이 중요하다고. 양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진짜 억울해. 저 어저께 사과 2쪽밖에 안 먹었는데 왜 체지방이 늘었어요? 당연하지. 질이 안 좋았잖아요. 과일은 당분이고 특히 요새 나오는 과일들은 다 설탕이에요. 또 엄청 당도를 높아서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돼지고기나 닭발, 닭고기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한 2, 3인분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 너는 닭발 괜찮아요라니 지금 너는 지금 공부 더 해. 너는 일단 너 다시 낙제야. 부신 호르몬,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내는 호르몬. 얘는 성호르몬이 없어진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에너지를 내니까. 그래서 갑상선이 약한 40대 초반인 김복동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일단 검사를 해서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질병의 유무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호르몬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성 호르몬에 좀 감소가 있었는지, 여성 호르몬이야 그 나이에 따라 떨어지지만 남성 호르몬은 스트레스나 몸이 안 좋으면 남성 호르몬은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에너지를 내는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지도 좀 체크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신 호르몬은 제가 뭐랑 같이 다닌다 그랬죠?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이에요? 빙고! 그렇죠? 교감신경하고 따라다니죠? 그래서 긴장도가 높으면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내가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부신 호르몬이 저하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뱃살이 나온다는 거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배가 나오는 일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는 이런 호르몬의 체크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분만 더 식습관, 근손실 없이 식습관 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무턱대고 내가 오늘 1000kcal 먹었으니까 한 1500칼로리 뛰면 되겠지라고 하는 무식한 방법 쓰는 사람 없겠죠? 응? 나 오늘 떡볶이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떡볶이가 하나에 한 600kcal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그 러닝머신 700 뛰면 되겠지 라고 하는 무식한 얘기 하는 사람 이제 없겠죠? 안 돼요. 일단은
떡볶이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이걸 안 먹고 삽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먹었어요, 떡볶이를.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앞에서도 설명했죠? 자, 당이 들어왔어요, 떡볶이. 얘가 그러면은 간은 탄수화물을, 당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분해를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쓰고 많이 남은 건 지방으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럼 떡볶이는 당연히 얘가 분해하고 저장하겠죠? 그럼 떡볶이 먹으면 뭐 당연히 뭐 하나 먹고 그만둘 순 없잖아, 떡볶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저장됐어. 얘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 짜증나. 이래가지고 업무가 뭐 한 5가지 정도 들어왔는데, 2가지는 해내고 3가지는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이 찌는 원리거든요. 근데 뭐 내가 만약에 간이 되게 건강하고, 뭐 항산화력이 높고 하면 뭐 다 해서 살 안 찌겠지. 근데 간이 또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꾸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 얘를 직원이라고 생각해봐. 도훈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한 7시간 이상 일해야 될 거리를 너한테 던졌어. 그랬는데 네가 못하겠다고 오늘 밤에 3개를 남기고 퇴근을 한 거야. 근데 다음날 내가 또 7개를 줬어. 그럼 네가 또 2개만 하고 5개를 저장해. 또 줬어. 그럼 얘가 사직서를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오늘까지 유튜브 5개 다 업로드 해놔? 하고 나서는 한 2주 정도는 일을 주지 않아야 돼. 너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간헐적 단식. 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한테 떡볶이를 먹었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는 게 먹고 싶은 거 일단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탄수화물을 절제해서 간이 일하지 않는 음식들로 주는 거야. 뭐 고기를 먹는다거나 생선을 먹는다거나 육포를 먹는다거나 김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단백질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 내가 막 맥주, 와인을 엄청 먹었어. 그러면은 한 2, 3일 정도는 그냥 탄수화물 계통을 아예 줄이고 또는 그냥 그게 안 되겠으면 하루 종일 그냥 14시간, 16시간을 그냥 공복해버리면 얘가 그 시간 동안 분해하고 만약에 또 얘가 양심이 있어. 또 참 좋은 직원이야. 우리 수연이처럼. 그래서 일이 없다 싶으면 또 끌고 와. 좀 놀기 좀 민망한데? 이러면서 이제 지방을 데리고 와서 분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살이 빠지는 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식습관 개선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많은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탄수화물 안 먹고 사냐 진짜 너무 우울하다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노후의 건강관리까지 갈 수 있질 못해요. 체지방과 이 대지방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이럴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런 패턴을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한 하루 정도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또 이번 주에 내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하면은 그 다음 주는 조금 단백질 위주 식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 오늘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내가 딱 뭐 몇 킬로 이런 다이어트는 그거는 인망 알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해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탄수화물, 술, 감은 간 쉬어주기. 그쵸? 탄수화물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알코올. 술, 음주 차트 보시면 알겠죠? 술 들어오면 얘가 이거 해야 안 해요? 그 음주의 떡볶이는 어떻게 돼? 그냥 얘를 그냥 음주하면서 떡볶이를 먹으면 입으로 그냥 지방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죠? 얘가 미쳤다고 지금 술 들어가 있는데 얘를 분해하겠냐고. 진짜 건강한 간은 그럴 수 있지. 정말 20대, 30대.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막 에너지가 막 넘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막 난리야. 근데 한 40대 돼봐. 이제 20년 차 고인물. 고인물 돼가지고 일을 이렇게 주면, 나갈까 말까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간은 나갈 수 있어, 안 나갈 수 있어?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간경화, 병. 그래서 너 계속 이따위로 했지? 그래, 좋아하면서 이제 심내혈관 질환이 만들어지고, 암이 만들어지고, 간경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똑똑해요. 우리 몸은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와인은 머리 아픈 거는 이거는 제가 음주 차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머리 아픈 그 효소가 뭐였지?
디알데하이드. 그쵸? 그거는 음주 차트로. 너는 이러다 의대 가겠어.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체성분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2025년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항상 본질을 그스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다 하면은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못 바꾸니까 아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탄수화물이 좀 줄었구나. 내가 그작년보다는 탄수화물이 훨씬 줄었구나. 근육 운동 마찬가지. 작년보다는 내가 횟수가 더 늘었구나. 근육 운동을 하는 작년에는 10개 했는데 올해는 20개씩도 되는구나.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식으로 해서 습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번 그 음식이라는 건 당연히 실패해요. 어떻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럴 순 없어. 그렇게 되면 그걸 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했다 하면은 이제 한 12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장의 공복 시간을 가져서 간이 그 일을 빨리 해결해 놓게끔만 해놓으면 다시 리셋이 돼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서 잘 알아듣게 마지막 정리를 하면 결국 주식은 뭐다? 장기다. 단타를 쳤다가는 그냥 나락으로 간다. 그래서 단타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자산을 차곡차곡 쌓는다는 느낌으로 다이어트를 올해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 질문. 네. 운동 후 단백질 식단에 술을 먹으면 덜 찔. 그럼요. 술을 못 먹으면 찌는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단백질 식단을 죽고 증상도서관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증상도서관 안 보셨나 보네요. 분발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운동 후에 단백질 먹고 그러니까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라면 저는 사실은 메뉴 자체를 고기 아니면 회 쪽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피자에 맥주, 치킨에 맥주 뭐 이런 선택보다는 좀 이렇게 고기류나 단백질 음주도 제가 음주 차트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와인이나 막걸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칼로리고 얘네들은 간에서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체중이 늘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조절하시고 되도록이면 음주는 한 잔 이상이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한 잔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노력을 저와 함께 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 30분 동안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저희가 다시 또 업로드를 해서 둘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지인분들이 있으면 다 같이 건강한 게 좋으니까요. 같이 공유 좀 잘 해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샤브샤브 좋아요. 안주로. 근데 우리 약간 프로그램이 약간 음주는 디폴트고 어떻게 건강하게 마실까 이런 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 그래도 인생이 행복한 것도 중요하니까 안녕.